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러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장소, 사건은 모두 가명과 각색된 내용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 직업, 지역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의 삶과 가족,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라는 존재를 함께 돌아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한 남자의 인생 2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있네라는 소리를 듣던 60살 남자, 2년 만에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성호 씨입니다. 성호 씨는 20살이 조금 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기계를 돌리고 철판을 나르고 밤근무를 서고 젊은 날 대부분을 회색 공장 안에서 보냈습니다. 30 중반을 넘기자 허리와 무릎이 슬슬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고 아이들 교육비를 생각하면 이렇게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게 택시였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그래도 공장보다는 낫겠지. 그렇게 시작한 택시 운전이 1, 2년, 그리고 어느새 25년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술 취한 손님들을 태웠고 눈 오는 새벽이면 첫 차를 놓친 학생들을 태웠습니다. 누군가는 뒷좌석에서 울었고 누군가는 욕을 했고 누군가는 기사님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쌓다 보니 회사에서도 이제 몸도 생각하셔야죠 라며 자연스럽게 퇴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0이 다 된 나이에 성호 씨는 택시 회사 차 키를 반납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약간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25년 채웠으면 소주 한 잔이라도 하지 않겠나?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담백했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악수 몇 번, 짧은 포옹 한 번. 그리고 동료들은 다시 제 차를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가 갖고 나온 건 조금 두둑한 듯 보이지만 앞으로 몇 년을 버틸지 모를 퇴직금 통장 하나와 몸 여기저기가 고장난 60세 남자 하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그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쉬면서 아내랑 여행도 좀 다니고 아이들 집에도 자주 가고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꿀 같았습니다. 알람 없이 늦잠을 자고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뉴스도 보고 하고 싶다 하다가 늘 못 봤던 드라마를 연달아 보기도 했습니다. 아내 김영숙 씨도 처음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편안해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지. 고생 많이 했어.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집안 공기에는 조금씩 다른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는 여전히 소파와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아내는 여전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집에 한 사람 늘어난 것뿐인데 해야 할 일이 이상하게 더 많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보며 아내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있네, 진짜. 그 말은 농담처럼 나왔지만 성호 씨 귀에는 아주 또렷하게 아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내가 일부러 노는 줄 알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나도 지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야. 두 사람은 얼버무리듯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유리벽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살림을 차리고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 신도시 아파트로 나갔고 딸은 직장 때문에 타지로 나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본인 삶 좀 사세요. 우리 걱정 말고요. 요즘은 시니어도 할 수 있는 일 많다던데 아빠한테 맞는 거 찾아보세요. 말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직 사이트를 켜고 공고를 살펴보니 만 60세 이하 우대, 컴퓨터 활용 가능자 필수, 장시간 서서 일할 수 있는 분, 3년 이상 경력자 같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몇 줄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작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주문을 받아서요. 무거운 거 자주 들고 옮겨야 하는데 허리는 괜찮으세요? 면접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집에 돌아와서도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거절을 당하고 나니 이제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말조차 꺼내기 싫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도 화면 속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자신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작은 폭발이 찾아옵니다. 그날도 아내는 마트와 집을 오가며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고 성호 씨는 소파에 반쯤 비스듬히 기대어 야구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점심 먹고 그대로 두었던 그릇이 아직도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보고도 그냥 있었어? 아, 이따 같이 치우려 그랬지. 이따가가 언제야? 내가 들어올 때까지야?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하나라도 먼저 해두면 안 돼? 말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성호 씨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밖에서 벌어온 건 다 까먹었냐? 이제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아내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산 거 모르는 줄 알아? 나도 그 옆에서 같이 살았어. 근데 퇴직이 평생 휴가라는 말은 아니잖아.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이렇게 살 건데 진짜 이대로 버틸 수 있겠냐고. 서로 쌓아두었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 아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눈엔 그냥 하루 종일 TV만 보는 노인네로밖에 안 보여.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천천히 일어나 말없이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택시 운전을 시작하던 젊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음 날 그는 괜히 집에 있기 싫어 동네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시장 골목, 버스 정류장. 어디에 있어도 자신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 앞 게시판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시니어 자원봉사자 모집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병원 동행, 말벗 봉사.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도움받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나이인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게시판 보고 왔는데요. 뭐 그런 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운전도 오래 하셨다면서요? 병원 가기 힘든 어르신들, 장 보러 가야 하는 어르신들 많아요. 아버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성호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긴 하네요? 당연하죠. 혹시 부담되시면 일단 자원봉사부터 천천히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자원봉사는 성호 씨의 일주일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복지관에서 전화가 오면 그는 깔끔한 옷을 챙겨 입고 차 키를 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302호 김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서는 105동 박 어르신 도시락만 전해드리면 됩니다. 차 문을 열어드리고 천천히 타실 때까지 기다려드리고 안전벨트까지 확인해드리는 습관은 택시기사 시절 몸에 배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옛날에 기사하셨지? 예? 네, 어떻게 아셨어요? 문 여는 손길이 그래. 요즘은 이런 사람 잘 없더라고. 나 같은 늙은이 데려다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정말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성호 씨의 가슴 깊은 곳 어디선가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내가 쓸모 있구나. 복지관에서는 점점 그를 더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도 그는 그냥 문 앞에 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식사 거르지 마세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복지관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또 올게요. 어르신들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딸도 바빠서 잘 못 오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디야. 그런 말들을 듣고 돌아오는 길 성호 씨의 걸음은 예전 택시 회사에서 퇴직하던 날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처음에 아내가 못마땅해 했습니다. 좋지, 자원봉사. 근데 당신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야?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나가고. 알아.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해지더라고. 나도 나가서 그냥 사람으로 쓰이고 싶어.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내도 남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표정하게 TV만 보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정을 메모하고 내일 만날 어르신 이름을 외우고 오늘은 어디를 가야 한다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복지관에서 그에게 제안을 하나 더 했습니다. 아버님, 자원봉사만으로는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요. 정기적으로 운전 도와주시면 소정의 활동비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름값 정도는 보탬이 될 거예요. 그날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쭈뼛쭈뼛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복지관에서 준 거래. 활동비라고. 나도 이젠 사람 도와주면서 돈도 버는 사람이 됐나 봐. 아내는 봉투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표정 오랜만에 좀 살아난 것 같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놀러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얘기 유튜브로 찍어보면 어때요? 야, 누가 내 이야기를 보냐? 아버지 또 그 소리. 요즘은 오히려 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더 찾는다니까요. 택시 얘기도 그렇고 퇴직 후에 살아가는 얘기도 그렇고 나 같으면 구독 눌렀다. 그 말에 결국 거실 한쪽에 스마트폰 하나를 세워두고 아들과 성호 씨의 작은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택시하면서 가장 기억 남는 손님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퇴직하고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지금 복지관 다니면서 드는 생각은요? 성호 씨는 카메라를 어색해하며 말문을 열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말이 술술 풀려 나왔습니다. 야간 운전, 눈 오는 날, 손님이 차에서 내리며 기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고 인사하던 순간, 그리고 퇴직 후 처음 아내에게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있네 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까지. 그 영상은 길지 않았지만 아들은 정성 들여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25년 택시 인생을 끝낸 60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다. 처음엔 조회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어디선가 알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저도 곧 퇴직하는데 많이 위로가 되네요. 아버님, 앞으로도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구독하고 갑니다. 아들은 그 댓글들을 캡처해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이런 말 남겼어요. 진짜냐? 성호 씨는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살아온 게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었구나. 그 무렵 복지관에서 그에게 또 한 번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퇴직 후 삶에 대한 작은 강연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아버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강연장에 선 날 성호 씨의 앞에는 그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였어요. 집에서는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있는 사람 같고 사회에서는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고.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순간까지 솔직하게 꺼내놓았습니다. 아내에게 상처받았던 말, 방 안에서 혼자 울다가 겨우 복지관 문을 두드렸던 날, 그리고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다시 들었을 때의 그 안도감. 이야기를 마치자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나도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맨날 구박만 받고 살았어. 오늘 얘기 들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네. 나도 내일부터 복지관 가볼랍니다. 아직은 나도 쓸모가 있겠죠? 그 질문에 성호 씨는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먼저 쓸모가 없다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릴 필요로 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식탁 위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이게 뭐야? 복지관에서 전화 왔더라고. 남편분 덕분에 용기 내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그래서 나도 한번 축하해주고 싶었어. 아내는 촛불을 켜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해. 예전엔 내가 말이 너무 심했지. 하루 종일 TV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만 봤던 것 같아. 당신도 퇴직하고 얼마나 막막했겠어. 성호 씨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나 스스로를 노인네 취급하니까 당신 눈에도 그렇게 보였겠지. 이제는 나도 나를 좀 다르게 보려고 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시고 집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도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있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끝이 아니라 직함 없는 당신이 시작되는 첫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돈 벌어다 주던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던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상처도 있는 한 사람의 개인입니다. 그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을 조금만 덜 비웃고 조금만 더 응원해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불씨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내일을 한 번 더 살아볼 힘이 조금이라도 생기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